어디까지 했나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유형 12번까지 한 거 맞나? 맞나, 얘들아? 맞나, 이거? 대답 좀 해봐라. 아무나. 어제 어디까지 했노? 상준아. 어제 우리 어디까지 했노? 12번 유형까지 한 거 맞나? 11번까지 했나? 12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13번 유형부터 봅시다. 자, 번갈아 서는 순열의 수. 번갈아, 뭐, 남자, 여자 하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뭐, 여남, 여남 하든, 남녀, 남녀 하든,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77번을) 한번 보면, 빨간 꽃 4송이야, 노란 꽃 3송이야. 자, 빨간 꽃 4송이와 노란 꽃 3송이이기 때문에 얘들이 교대로 설라면 빨간색 먼저 오고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죠. 노란색과 빨간색의 순서가 바뀐 경우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그냥 나열하는 거 그 수만 해주면 되겠지.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끝입니다. 얘가 교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맞지?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에 노란색 들어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냥 끝입니다. 딱히 딴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76번 같은 경우는 남자 셋, 여자 셋이니까 남녀 가능하면 여남도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거에다가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팩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답입니다. 76번은. 77번은 이게 끝이야.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유형 보시면 위치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안에 지금 작은 박스 안에 설명된 건데 잠깐 한번 봅시다. R개를 나열할 때 특정한 K개의 위치가 정해진 경우, 자, 위치가 정해진 K를 먼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 R개에서 K개를 썼으니까 R-K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야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리고 서로 곱해준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일단 넘겨가지고 뭐를 볼 거냐면, 뭐랄까? 뭐랄까요? 자, 자동차 문제 한번 볼까? 자동차 문제 81번 보면 부모와 4명의 자녀 총 6명입니다. 아빠 엄마랑 자, 애 4명. 그래서 7인승 자동차에 탄답니다. 사람은 6명이에요. 근데 자리는 7개요. 야, 빈자리가 생기겠네. 근데 자동차는 요거는 세로로 할게요. 여기 운전석,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 그 다음에 승객석. 자, 면허는 부모만 가지고 있으니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니면 아빠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운전을 누가 하느냐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어디 앉아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앉았을 때, 자, 그러면 남는 자리가 조수석. 조수석은 운전 면허의 여부와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은 빈자리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빈자리 몇 개 되니? 응? 빈자리 몇 개 되니? 몇 개예요, 빈자리? 다 마이크를 다 잡고 있냐?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사람 수는 몇 명이라 했지? 5명이니까 6명을 뽑아서 6개 빈자리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줄 세운다. 그래서 6, P, 5겠죠. 근데 엄마가 운전할 수 있지만 아빠가 운전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바뀌는 게 똑같이 남자리는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2만 한번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P2 곱하기 6P5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먼저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거 먼저 나열하고 그럼 나머지 녀석들 가지고 어떻게 줄 세울 거냐 뭐 그런 것만 고민하면 되니까 이게 생각외로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유형을 한번 보면 특정한 두 개 사이에 일부가 들어가는 순열의 수. 뭔 소리냐. 자, 84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자에 일렬로 앉는답니다.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 총 6명입니다. 총 6명 중에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올 겁니다. 그러면 2명이 지금 남아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2명이 누가 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지수하고 미영이가 나와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가 2개가 있단 말이야. 사람하고 자리를 구분해서 해보자. 자, 4명 네모로 한번 해볼게요. 이 4명의 네모. 자, 이놈들 중에 2놈을 갖고 와서 이 빈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뭐가 4P2가 되겠지. 자, 4P2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4P2는 뭐냐면 이 4명 중에 2명이 요 두 자리에 앉는 경우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2명이 와서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됐습니다. 알겠죠? 이 사이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딱 여기를 고정이라고 여기를 딱 이제 둘러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아무도 못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2명이 남아있으니까 이 2명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럼 얘가 한 묶음이니까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명 남아있으니까 전체 인원은 3명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다? 3팩토리얼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다시. 총 원래 6명이 있었어. 그 다음에 지수하고 미영이 맞나? 뭐 어쨌든 간에. 자, 얘들 둘이 사이에 2명을 끼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4명 중에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줄을 세우고 야들이 한 묶음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2명이 갔으니까 2명 남아있잖아요. 그럼 1명, 2명, 3명 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는 2명 선택해서 줄 서고 그 다음에 세 덩어리를 보고 줄 세우고. 근데 야하고 야 사이라고 얘기했지. 야가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가 한 번 더 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빠뜨려가지고 틀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그지? 맞지? 항상 야하고 야가 앞에, 야가 뒤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P2에 3팩에 곱하기 2까지 해서
144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레연이 깼나? 레연이가 맞네. 레연아, 너는 아까 쌤한테 톡 해놓고 잤냐? 자, 아무튼 보자요. 요거는 86번은 지금 5개밖에 없어서 A와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A와 B 사이에 2개가 오는 경우하고 A와 B 사이에 3개가 오는 경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86번을 보시면 5개 문자 A, B, C, D, E잖아. A, B, C, D, 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A, B 사이에 2개가 오는 경우가 있고 A, B 사이에 3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 B 사이에 2개가 오는 경우는 이 세 녀석들 중에 2녀석이 줄 서야 하니 3P2가 될 거고, 됐죠? 그럼 2개가 들어갔으면 어디 되노? 남은 거는 2개잖아. 그러면 2개가 줄 서는 방법은 2 곱하기는 그냥 2입니다. 그리고 A, B가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2를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는 방법은 이 3개를 여기 갖고 와서 줄 세우니까 그냥 뭐고 얘는 3팩이겠죠. 맞지? 3팩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A와 B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계산한 거랑 여기 계산한 거를 2개를 더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유형을 보시면 적어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자, 우리가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88번을 한번 봅시다. 88번. 농구 선수 3명, 야구 선수 5명. 자, 농구 선수 3명, 야구 선수 5명. 그 다음에 없구나. 대표 1명, 부대표 1명. 자, 대표 1명, 부대표 1명. 모든 경우의 수 위에 그냥 모든 경우의 수 누가 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8명 중에 2명 뽑기만 하면 되니까 뭐고 8P2가 되겠죠. 됐지? 대표, 부대표를 모두 농구 선수로 뽑는 경우. 농구 선수가 3명밖에 없잖아. 그럼 그 3명 중에 2명을 줄 세울 거니까 3P2죠. 그 다음에 대표, 부대표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야구 선수로 뽑는 경우. 적어도 1명은 야구 선수로 뽑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농구 선수로만 대표와 부대표가 다 뽑히는 경우를 버리겠다는 소리지. 그러면 대표가 야구 선수가 됐든 부대표가 야구 선수가 됐든 혹은 대표와 부대표가 모두 야구 선수가 됐든 그래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나요? 자, 그래서 8P2에서 3P2를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적어도 야구 선수가 한 명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됐어요? 네. 자, 다시 봅시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기로 했단 말이야. 사람이 지금 8명이니까 이 8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뭐 농구 선수만 뽑히는 경우, 농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한 명씩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야구 선수 2명이 뽑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경우 수가 야는 농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8명 중에 2명만 뽑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조건 없이 뽑히니까 막 섞일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자, 농구 선수 2명이 대표와 부대표를 다 하는 경우니까 이 3명의 농구 선수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농구 선수가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대표가 되고 B가 부대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대표가 되고 A가 부대표가 되는 경우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고 순서가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순열로 들어가니까 3명 중에 2명을 줄 세우겠다고. 그래서 3P입니다. 얘는요, 3명의 농구 선수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줄을 세웠기 때문에 대표든 부대표든 둘 다 농구 선수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3단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야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 있어라.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한 명도 안 들어간 경우를 다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최소 한 명은 들어가잖아. 2명이 다 돼도 된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자, 요 경우를 어디? 여기에서 뺀다고요. 빼면 이 남아있는 녀석들은 야구 선수가 반드시 대표가 됐든 부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90번 한번 볼까? 1190번.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나열을 하는데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오도록 적어도 하나의 문자? 그러면 A, B 사이에 아무도 안 오는 경우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A, B를 한 묶어로 묶어놓고 구한 경우의 수를 버려버리면 A, B 사이에 누구라도 한 명은 들어가게 될 거 아니니. 자, 다시 A, B, C, D, E 6개. A, B, C, D, E, F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오도록. 자,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둘, 넷, 여섯, 6팩토리얼일 거잖아, 그러지? 야는 A, B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막 랜덤으로 막 섞어놓은 전체 경우 수단 말이야. 총 경우의 수에서 자, 해필 이 A, B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 사이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경우를 버리면 나머지는 A, B 사이에 누가 들어와도 최소 한 명은 들어갈 거단 말이야. 그러면 A, B를 묶어놓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한 묶음이었던 A, B가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요 녀석을 어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게 되면 남은 녀석, 계산해서 남은 녀석들이 뭐가 된다? 아, A, B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를 다 버렸으니 남아있는 녀석들은 A, B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한 놈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은 자연수의 개수. 이거는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 조합을 만들어내라는 거거든. 자, 91번 예를 보면은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중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4개입니다.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니까 4자리 자연수 중에 올 수 있는 경우가 1하고 3인 경우만 있겠지. 그지? 됐나요? 됐나요?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잖아. 그지? 1의 자리가 홀수여야 홀수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잖아. 그지? 0과 1을 제외한 경우의 수 3개 가능하죠. 맞지? 여기에 사용된 게 뭔가 하나가 있을 거단 말이야. 1 여기 썼죠. 그럼 남은 수는 몇 개입니까? 5개 중에 2개 썼으니까 여기가 3개가 될까, 여기가. 그럼 여기 2개가 되겠죠. 맞지? 요 경우가 몇 개? 18개. 됐나? 그렇다면 밑에는 다르냐? 조건이 똑같잖아. 자, 0을 제외한 어떤 수 하나 썼고 제일 첫 자리엔 0이 올 수 없으니 남아있는 카드는 총 5개 중에 1개는 썼고 1개는 못 오니까 남은 거 3개밖에 없잖아. 결국 얘랑 똑같단 말이야. 야도 18개가 나오죠. 그래서 더해서 3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자, 166쪽에 보면 우후후 194번 1194번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게 5의 배수라는 녀석은 되게 단순하잖아. 1의 자리가 0이거나 5면 5의 배수가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좀 달라지지, 그치? 자, 요거는 몇 개고? 4개를 이용해서 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고 0하고 5라고 했으니까 0인 유형 (5인) 유형. 자, 이 두 가지 패턴이 이 녀석들이랑 다르게 서로 다릅니다. 왜? 얘가 여기 0이 붙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고 내가 0이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한이 없어져요. 자, 숫자가 몇 개였지? 6개 중에 1개 썼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가 5개죠. 맞지? 0과 어떤 수를 하나 썼단 말이야. 2개의 수를 썼습니다. 6개 중에 2개 썼으니까 4개, 3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5, 4, 20, 2, 3은 60. 요 케이스는 60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자, 1의 자리가 5가 왔기 때문에 지금 0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을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야, 니는 제일 첫 자리에는 올 수 없잖아. 빼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0하고 5가 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몇 개? 6개 중에 4개. 그러면 5와 어떤 수 하나가 여기서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자, 남아있는 카드는 몇 개죠? 지금 사용한 게 얘랑 얘 두 개를 썼습니다. 남아있는 카드 몇 장? 4장요. 여기에는 0이 올 수 있으니 4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3개 썼으니까 3개가 남았지. 야는 그럼 얼마입니까? 4, 3, 12에 4 하면 48이가 얘가 요게 48개. 그러면은 다 합치면 몇 개요? 108개.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나? 자, 그러면 이제 순열의 마지막 유형 문제 18번 유형 봅시다. 자, 18번 유형은 사전식 비열. 자, 사전식 비열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 사전식 비열. 얘는 우선순위를 A, B, C 순서대로 맞춰 알파벳 순서로 맞추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 문제 95번을 보면요. A, B, C, D, E입니다. A, B, C, D, E. 총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를 B, E, C, D, A는 몇 번째 오는지를 구하라 라는 건데, 자, B, E, C, D, A. 자, B, E, C, D, A라는 요 문자 열은 몇 번째에 오느냐? 자, 지금 제일 첫 자리가 A잖아. 그러면, 얘가 내가 원하는 제일 첫 자리 B잖아요. 그죠? 제일 첫 자리가 A라고 했을 때, 1, 2, 3, 4, 4개는 어떤 순서로 배열하든 얘보다는 순서가 빠르죠. A, B, C, D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첫 자리 A잖아. 그 다음 턴이 제일 첫 자리가 B로 바뀌고, 그 다음이 C로 바뀌고, D로 바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제일 첫 자리에 A를 박아버리면 내가 이걸 영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얘보다는 무조건 다들 앞쪽에 배치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일 첫 자가 A인 글들을 쭈르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고 B에서 찾아야 될까 이거 그지? 맞지? B 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바뀌는 순간 이 밑에 녀석들이 다 섞이는 경우는 야보다는 전부 다 우선할 거니까 굳이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뭐 섞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4개를 나열하는 4팩토리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야보다 앞에 있을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달고 E이니까 BA인 경우와 BC인 경우, BD인 경우, 그 다음에 BE인 경우. 자, 여기 오기 전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문자 기준으로 보면 A, B, C, D, E잖아. D까지는 무조건 얘보다 앞설 거기 때문에 자, 이 세 개의 수 문자를 랜덤으로 배열해 봐야 아무리 해봐도 야보다는 순서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뭐고 패스를 하는 거다. 우리가 사전 찾을 때 B이니까 BA, BC, BD 다 넘어갈까? 그 다음 BE에서 이제 야가 몇 번째인지 찾아갈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야는 몇 개요? 3팩이요. 여기도 3팩이요.
여기도 3팩이요. 야들을 다 패스하면 된단 말이야. 훌훌 그냥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B2로 오면 B2, A, B2, A, B, C. 그지? 그러면 A, D, D보다는 A가 앞서잖아. B, E, C, D, A. B로서 이렇게 되잖아. 내가 원하는 녀석이 여기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보면 인마가 두 개는, 이 두 개는 썩거나 마나 야보다는 앞서니까 야 두 개 나열하는 거. 뭐 2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한 개. 그지? 그 다음 번. 그럼 여기까지가 몇 번째냐? 4팩토리얼 얼마니? 4, 3, 2, 1. 6, 4, 24. 24개. 야, 6개. 6개가 1, 2, 3. 18. 30, 42. 맞지? 43, 44, 45. 그럼 내가 원하는 건 46. 46번째 녀석이 되겠네. 됐나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198번도 알파벳 나열하는 건데, 아까는 자, 이 문자의 배열이 내가 줄 세운 녀석들 중에서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몇 번째 올 거냐를 찾아라는 건데, 이번에는 자, 이 몇 번째, 특정한 몇 번째의 값에 오는 문자의 배열이 뭘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물어보는 게 이제 다르죠.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8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98번만.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쌤이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요. 한번 풀어보고 3분 뒤에 같이 답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답 찾았습니까? 답이 다들 3번 나오나요? 나온 사람? 누가 답 나왔노? 저요. 아랑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니? 자, 봅시다. 자,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들을 알파벳 순서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뭐가 되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알파벳 순서로. 자, 내가 원하는 거는 295번째가 뭐요?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
순서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야들이 섞으면 될 거단 말이야. 자, 다섯 개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몇 개지? 5, 4, 20, 3은 60, 6이 12, 120개. 이 120개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왜? 난 어차피 295번째를 보는 거지. 이 안에가 뭐 어떻게 되든 120개 가지고는 아직 멀었잖아. 한참 멀었잖아.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 A 다음 오는 순서 E. 제일 앞에 E가 왔을 때 어떤 경우들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5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20개이니 다 해봐야 아직까지 못 미친단 말이야. 240개 아이가. 맞죠? 그 다음에 N은 패스를 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N일 때 NA 한, 둘, 셋, 넷 한, 둘, 서이, 너이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얼마죠? 4, 3, 12 곱하기 2니까 24 24개 그러면은 N E 요때도 24개 맞죠? 맞나? 맞지? 그 다음에 N R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개인가 봅시다. 48 다음 얼마고? 88이가? 288이가? 요까지가 288 맞나요? 그러면은 몇 개를 더 가야 되노? 95가 되려면 9, 0, 1, 2, 3, 4, 5 7개 더 가야 되네? 그지? A 맞지? 자 그러면 3개를 섞읍시다. 자, 이 3개 섞으면 3팩. 쌤 아까 7개 했지, 그지? 자, 여기까지 488이고 여기 6개 더하면 494잖아. 그럼 그 다음 번째로 오는 거에 첫 번째 녀석. 자, N, R, A. 다음에 뭐? A 다음에 E잖아. E. 여기 E 왔으니까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다 뭐고 알파벳 순서로 다시 제일 빠른 녀석 A. 자, NREA. NREA 썼으니까 SW만 붙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NREASW가 내가 원하는 295번째 녀석이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순열 마무리 했고요. 초합은 목요일날 합시다. 목요일날 초합 끝내고 우남이 행렬이 안 들어가니 목요일까지 해서 일단은 라센으로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금요일부터는 시험 범위 예상 문제를 쌤하고 난이도별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대신에 순열까지는 라센 문제를 다 하십시다. 알겠죠? 다 해서 언제? 요거 순열하는 거는 목요일까지 하세요. 목요일까지 다 하시고
우리가 그 본반에서 수업할 때 숙제 내는 건 숙제 내는 거고, 지금 요거는 보강용으로, 온라인 보강용으로 하는 거 조합까지 했으니, 조합이랍니다. 순열까지 했으니, 순열 조합. 조합이래. 순열 요 개념까지 169쪽까지는 문제를 목요일 전까지 다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개념 했으니까 그때 바로 개념 했을 때 복습을 해버리는 게 낫다. 나중에 놔두면 또 까먹습니다. 깔리기 전에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풀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거는 체크를 해뒀다가 다음 수업 할 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내일 수업 있는 사람들 누구? 상준이 내일 봅시다. 그리고 화금반은 목요일날 저녁에 조합할 거니까, 아니면은 조합을 한번 쓱 개념서를 보고 다시 한번 니들이 복습을 살짝 하고 한번 와봐요. 그러면 조금 더 수업하기가 더 편할 거고, 내가 복습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을 쌤이 설명할 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알겠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